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염치 없는 시어머니와 더 염치 없는 시동생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배려하며 베풀어준 마음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데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쌤통이긴 하네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이 되었으니 신경을 써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정말 아니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결혼을 해서 이 집안 식구가 되기 전부터 골칫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아예 포기 상태였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시아버지도 하나같이 시동생이 시댁에 온다고 연락을 해오면 올 것 없다고, 와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불안해했었습니다. 하물며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왜 저러시는 걸까 하고 의아해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를 쳤었고 대학 졸업장도 하나 가지지 못한 채 자퇴를 했고 그 누구 말도 듣는 법 없었고 조언을 하면 팽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그 시동생이 이상하게 형수인 저를 곧잘 따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먼저 안부 카톡을 한다든지 시댁 행사 때에도 이번에 자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고 물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애가 누구를 따를 사람이 아닌데 제게는 의지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죠. 가족이 아닌 그동안은 남이었던 저를 갑자기 따르고 의지를 한다니 말이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되긴 했었지만 시동생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외로웠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동생 생각엔 부모님과 형이 너무 본인을 믿어주지 않는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도 잘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아예 나고자로 전락이 된 것 같아서 더 빗돌게 행동을 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싫었다고도 했어요.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과 표정 말이죠. 저도 잘 알아요. 저 뺀질대는 거. 그런데 저도 잘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항상 실패를 하니까.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항상 저희 가족들은 저를 골칫덩어리 꼴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만든 건 맞지만 정말 저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데 믿어주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은 생각도 못하고 괜한 심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형수님을 자주 뵌 건 아니었지만 가끔 보면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상냥한 말투로 얘기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말을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의논할 일 있으면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요? 시동생이 저를 저리 따르니 뭔가 모를 책임감도 좀 따르는 것 같았고 사람 한번 만들어서 식구들 간의 화합이라는 것을 느껴보자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 주제도 모르고 나섰던 거였죠. 시동생은 제게 고민거리가 있으면 상담을 했었고 하물며 본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들 이야기까지 하곤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상담을 해 주었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그런 시동생의 달라진 행동을 보고는 시어머니도 제게 특별히 부탁을 하시기도 했었고요.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잖아요. 그동안 실망감을 안겨준 둘째 아들이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는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하셨더군요. 하도 시아버지나 남편이 시동생은 안 되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대니 그 의견에 반기를 둘 순 없었지만 시어머니 속이 없겠어요. 모자라도 부족해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아들인데 말이죠. 특별히 시어머니는 제게 시동생을 부탁했는데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만이라도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나 네 남편이나 애가 얘기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꼭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꼭 확실한 결론을 내라고 애한테 윽박을 지르더라고. 애가 무슨 말을 못하게 해. 애 앞에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러니까 애가 주눅이 들고 할 말도 못하고 어버버대면서 말까지 더듬게 되는 거지. 본인들이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애가 엇나가면 저런 몹쓸 놈이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욕을 해대고. 그냥 난 너한테 특별하게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녀석 말 상대라도 좀 되어주렴. 아마 좋을 거야. 지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었는데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도 그러더라. 우리 집에서 형수가 제일 좋다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지 않는다고. 물론 가뜩이나 너도 바쁜데 얼마나 귀찮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 애가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전화도 잘 안 끊지? 그런데 그게 다 외로워서 그러는 것 같아. 괘씸하다가도 불쌍해지고 다른 친가족들이 아니라 너한테 정을 붙이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암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우리 모자란 둘째 아들놈 잘 좀 부탁한다. 그러다가 시동생은 제게 고민거리를 하나 털어놓았는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래전부터 영상 만드는 교육을 이수를 했었더라고요. 당시 앞으로 유튜브나 뭐다 해서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대세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번 해볼까 한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긴 했네요. 요즘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을 만드는 플랫폼이 워낙 인기이긴 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있었고 준비도 철저했었지만 결국엔 시동생이 아니란 행동으로 인해서 그 결실을 맺지 못했었으나 당시엔 제가 반대할 이유도 없었기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사무실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과 동업을 해서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팅건도 많고 촬영도 해야 하니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도심지에 있어야 하는데 도심지 사무실 임대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서울 집값도 어마어마한데 사무실 임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변두리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시작 단계부터 쉽게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니 또다시 실패할까 두렵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건 바로 사무실 쉐어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실은 저희 친정아버지 사무실이었어요. 시동생이 저희 친정아버지 사무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잠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카드값이 모자라서 한 3달 정도 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소개를 시켜줬었고요. 아버지의 사무실은 서대문에 있는데 직원 수에 비하면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사무실을 총 4군데로 파티션을 나누어서 사장실, 내근직 사무실, 외근직 사무실, 그리고 휴게실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휴게실은 휴게실의 용도를 못하고 거의 버려져 있는 공간이나 다름없었죠. 시동생은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2명이 일할 공간이었고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놓을 만큼은 되었었거든요. 혹시 그 공간을 본인들에게 대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봐 달라 하더군요. 어차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었기에 놀리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기에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좋은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 허락을 하셨었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친정아버지 사무실에 쉐어를 하면서 시동생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의 말을 들어도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여쭤보면 딱히 별 말씀이 없으셨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은 이번에 터지고 말았죠. 요즘 세상에 돈 없다, 살기 힘들다 그래도 건물주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건물 주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었고요. 계약 날짜까지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좀 무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 주느라 개인 대출도 받으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가뜩이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데 사무실 이전까지 겹치게 되니
폐업을 결정하시기로 했죠.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곳이고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직원분들인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계속 손해만 나는 회사를 부여잡고 있을 순 없으니 다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 하나씩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뭉치자고 결의를 다졌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너무 책임감 없이 일을 그르쳤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 시어머니 입에서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회사를 폐업한 저희 친정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 줄 아세요? 바로 시동생이 일할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5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사무실 쉐어가 아니라 본인 사무실을 내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 사람이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배를 해준 사람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는데 어떻게 무책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사람들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다니? 어떻게 이사 좀 가라고 했다고 일을 관두실 수가 있대? 그럼 네 시동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런 건 좀 미리미리 애랑 의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애가 그곳에 새를 살고 있어도 적어도 같은 사장들끼리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아니면 다른 사무실을 알아봐 주셨어야 했던 거 아니야? 지금 네 시동생 그냥 일 접는다고 하더라. 이사할 곳도 없고 당장 알아볼 수도 없는데 사무실이 사라지니까 일할 맛이 전혀 나질 않는다고 그냥 관둬버린대. 너 어떻게 할 거니? 애초에 애를 그곳에 넣지 않았으면 애가 이렇게 방황하지도 않았잖아. 처음부터 범듯한 사무실 차렸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애 거기다 집어넣더니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음 잡고 일하던 앤데 걔 또 방황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리고 사돈도 그렇다. 뭐 사업 한두 해 하셨다니?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한 거지. 고작 그런 일 때문에 폐업을 해? 사돈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무책임하시구나.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더니 깜도 안 되시는 분이 그동안 사업을 하셨었어. 가뜩이나 정신 나가있고 가뜩이나 사나운 마음인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저희 아버지가 시동생에게 미리 이야기를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사돈인데 그 누구보다 일찍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잘 나오던 사무실에 갑자기 나오질 않더니 잠수를 타버린 건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짐도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빼갖고 말이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생 양아치 같은 짓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양아치를 불쌍히 여겨서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저이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처음 시동생은 열심히 하는 듯 했다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쉐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에티켓이 있어야만 서로에게 덜 불편을 끼치는 것인데 달랑 파티션 하나 쳐놓은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일 그 사무실에서 촬영이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직원들이 전화벨 소리도 줄여야 했고 하물며 입도 꼭 다물고 있었어야 했다 합니다. 그래도 사돈이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리 발랄하니까 모두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자잘하게 아버지 회사 탕비실을 이용한 것까지는 별말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용품 쓴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주차비. 서울 시내 주차 비용 비싼 거 잘 아시죠?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해서 주차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사무실은 한 달에 한 대당 주차 비용이 1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동업자는 둘 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았더군요. 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럼 사무실 최연이가 임대료는 어찌 했느냐? 아버지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크지도 않은 곳에 공간을 사용하는 건데 무슨 세를 받냐고. 세를 받는 계약을 하게 되면 일종의 전대차 형식인데 그럼 아버지가 임차인이 되는 것이었죠. 이 경우는 본래 임대인이 승낙이 있어야만 서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귀찮기도 했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 오직 자차로 출퇴근을 할 생각이면 주차 비용만 내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주차 비용을 단 한 번도 내질 않았으니 아버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차 비용 내기 싫어서 짐도 몰래 뺐었던 거였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정말 뜻모를 말을 또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당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모르겠으나 말을 잘못 전해도 한참 잘못 전했더군요. 아버지에게 시동생의 많은 걸 듣고 바로 시동생에게 난리 한번 피우려 했으나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군요. 일부러 그랬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사돈인데 서로 얼굴 붉혀 뭐 하겠냐고. 그냥 본인께서는 이해하신다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책임? 사업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참, 시동생에게 속아 넘어간 저도 그랬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까지 속이고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척 말을 전하더니 정말 몹쓸 놈이고 몹쓸 놈의 어머니 아닌가요? 사돈 정말 기막히는구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무실은 빼셨으면서 그동안 애한테 돈은 다 받은 거고 그 젊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돈이 없어서 남의 사무실에 기생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한 거였는데 그 돈 받으셔서도 쫄딱 망하셨나 보네. 심보가 그렇게 고약하니까 그리 되시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하니 다 신의로 하고 배포로 하는 거지. 코 묻은 돈까지 다 받아가신 분이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너 내가 일 그냥 넘어갈 줄 알지?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일은 일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나 이거 신고할 거야. 사돈이 그 사무실 주인도 아닌데 이중으로 계약해서 돈 받아 먹은 거잖아. 이거 그 사무실 원주인이 알면 과연 어떤 반응이려나? 놀부 같은 신보 다시는 부리지 못하게 나 그 사무실 주인한테 다 말할 거라고. 이런 걸 처벌 안 해주면 도대체 어떤 걸 처벌하는 거니? 내가 진상을 부려서라도 우리 아들 다시 사무실 쓰게 만들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어디 그동안 코 묻어낸 돈 가져간 결과가 얼마나 쓴지 사돈 이번 참에 깨닫게 되실 거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사돈인데 배려를 안 하시고 그냥 애 물건 그대로 있는데 짐을 빼실 수가 있냐고. 그러다가 그 비싼 컴퓨터들 누가 훔쳐가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참 정말 너무하신다. 정말 너무하셔. 이제 말씀 다 끝나셨어요? 무슨 말을 어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네요. 왜 그렇게 아버님이나 그 사람이 시동생일 신경 쓰지 말아라, 도와주지 말아라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둘째 아들 쓰레기예요. 돈 받았다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연락 없이 짐 뺐다고요? 저희 아버지가요? 돈 받은 적 없고 계약서 같은 것도 쓴 적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돈 없다, 사무실 구할 여력이 안 된다 하면서 차는 끌고 다녔어야 했나 봐요. 아버지가 5년 동안 주차비 다 대주셨던데요. 커피도 야금야금, 사무실 용품도 야금야금, 사무실도 빌붙더니 다 빌부터 살았었어요. 아버지가 미리 이야기했고 그것도 결정 내리기 3달 전에 말이죠. 사정이 이러니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야 할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니 다른 쉐어 사무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열심히는 개뿔. 맨날 그 안에서 음악이나 듣고 여자들 불러서 노닥거리기만 하고 담배나 펴대고. 신고하신다고요? 어디 하실 건데요? 신고하실 때 저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5년 동안 내준 주차 비용 받아야겠거든요. 어디서 어설프게 알아보셨나 본데 그리고 임대인에게 수납받지 않고 전대차 진행하면 임대인하고 계약 해지되는 거예요. 이미 저희 아버지 사무실 빼셨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시고 무슨 처벌을 받게 하시려고요? 젊은 사람들 꿈과 희망 안고 가는 젊은이들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에 대해 신고하시려고요? 몰래 주차비용 달라고 할까봐 도둑고양이 마냥 짐 뺀 어머니 아들이나 인간 같지도 않고 기회주의적인 아들 이야기 듣고 제게 사돈욕을 하신 어머니나 그 인성과 수준 알만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억울하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잘잘못 한번 따져보자고요. 결국 이 일은 시아버지와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연락을 피하던 시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 냅다 시동생의 뺨을 올리셨습니다. 짝 하고 소리가 났고 시동생은 바로 나가 떨어졌죠. 이놈의 새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 어디 어린 놈의 자식이 행동 똑바로 못해서 사돈한테까지도 피해를 끼치고 있어?
더 조심했어야 하는 분인데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별말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냐? 얼른 해결해 드릴 거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만일 너 그러고 싶지 않으면 네 편드는 네 엄마랑 같이 나가. 무식하다 못해 염치까지 없는 네 애미 데리고 나가라고. 집안 망신을 시키다 못해 아주 그냥 똥을 한 바가지를 가져다 놓는구만. 아유 속 터져. 아유 쪽팔려. 저는 시어머니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동생은 시동생 취급도 안 했었어요. 내 아버지를 욕보인 것이 무슨 시동생입니까? 배려를 해줬으면 응당 그에 맞는 감사함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인 척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 앉아있는 건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움 줬다가 제 발등도 찍고 아무 죄 없는 친정 아버지 발등까지 찍어버린 불효녀가 되어버렸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새끼 뺨 제가 때리고 싶었는데 제 손이 더러워질까 그냥 참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사람 아닌 것한테는 인간 대해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너무 열불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모욕당한 친정아버지 생각하면 속도 부글부글 끓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는지 저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돈도 느릿느릿하게 줄 것이 분명하고 사돈이 받지 않으실 것도 뻔하고 그 싸구려 무릎 꿇어봐야 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신 것이었죠. 바로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안은 바로 제 올케네가 아이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그냥 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 추억 쌓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거든요. 영상 편집도 정말 허접한 그런 수준이었었죠. 구독자가 20명 정도? 아마 다 식구들일 겁니다. 바로 그 영상 편집을 시동생에게 맡기셨다는 거였어요. 사죄 의미로 무료로 정성껏 편집을 하라고 말이죠. 시아버지도 제 올케네 아이들 채널을 구독하셨기 때문에 네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5년 동안 사돈에게 얹혀 살았으니 그리 봉사활동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시동생은 아이들을 엄청 싫어하는데 지금 매일같이 사내 아이들을 뛰어노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또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만 보는 건데 시아버지가 매일 확인을 하니 대충 할 수도 없고 아마 죽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올케가 영상을 좀 오래 찍거든요. 영상 편집을 해도 20분가량인데 지난번 보니까 아예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는 것 같은데 우리 올케가 또 그런 면에서는 눈치가 없거든요. 공짜로 영상 편집자를 구했다고 하며 너무 좋다고 주구장창 영상을 찍어서 시동생에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짜로 편집을 해주는 건데 컨펌 단계에선 또 엄청 까다롭게 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난 것 같아요. 가끔 눈치 없는 올케가 얄밉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써먹긴 하네요. 올케 좀 적당히 해. 아무리 그래도 애들 그냥 노는 건데 20분이 뭐야. 보는 사람도 은근히 좀 지쳐. 그리고 그 편집하는 시동생은 정말 미칠 지경이겠다. 계속 봐야 하는 거잖아. 어머머머? 제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전 너무 괘씸해요. 5년 동안 꼭 잡고 제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만일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더 찍기 싫다고 하면 저 셋째 계획도 있거든요. 셋째로 갈아타면 되죠. 근데 정말 예쁘게 잘 해주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올케는 촬영까지 가능한 것을 알고는 시동생에게 촬영까지 맡길 생각을 하던데 5년 동안 친정 아버지에게 끼쳤던 피해를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 감도 안 잃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